특징주로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신라젠은 그동안 이제 자주 다루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여러 번 드렸죠. 신라젠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팩400이다. 팩400으로 시작해서 팩400으로 끝나는 그런 종목이다. 코오롱 하면 인보사, 셀트리오 하면 램시마 생각나는 것처럼 신라젠 하면 팩400이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전에 계속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도 물론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을 해왔죠. 근데 지난주죠. 네, 지난주 후반에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체크를 해볼 건데, 그 파트너사의 임상 중단 소식이 나왔어요. 신라젠의 파트너사 중에 이제 트랜스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성 간암 대상 팩400 그리고 면역 항암제 리볼루맙에 대한 병용 임상 중단을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이라는 게 그 단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병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있으면 그 후보 물질만 가지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A라는 후보 물질과 B라는 후보 물질이 있을 때 그걸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뭐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복용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 임상이 있고 병용 임상이 있는데, 팩사백 같은 경우 이제 병용 임상 부분에서 이제 희망을 좀 찾고자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파트너사 트랜스진입니다. 트랜스진이 팩사백과 면역 항암제의 니볼루맙에 대한 병용 임상 중단을 결정을 한 거죠. 네. 트랜스진이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18일 지난주죠. 2019년 하반기 임상 발표 일정 및 결과 발표 소개를 통해서 팩사백의 면역항암제 그 임상 1, 2상을 중단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네, 요 내용입니다. 여기 팩사백이라는 글자가 아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 팩사백 임상 3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옵티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들의 이딴 임상 실패로 인해서 환자 모집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임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팩사백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환자를 모집을 했을 때 환자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상 시험들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확보가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어, 팩사백에서는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상 참여를 안 하면 임상시험 자체도 진행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트랜스지는 신라젠에게 최근 가남에서의 다른 임상 실패로 임상 진행을 위한 환자 모집이 어려워져서 중단을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이 한 템포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금일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도 깼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가장 최악 구간까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한가가 아니라 추세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함부로 저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반등이 눈으로 확인이 된 이후에 접근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마에도 8만 원인데 지금 만 원을 깼으니까 8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급락했다라고 해서 매수할 수는 없는 거죠. 급락에 대한 이유는 팩사백 가치에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부분들, 그 신라젠의 가치는 거의 다 팩사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9,840원도 싼 가격인지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신라젠 관계자는 그 각각의 단독 임상에서 실패를 한 상황에서 임상에 참여해달라고 설득하기는 어려웠겠지라고 하면서 일단 이해는 했고요. 진행성 간암에 대한 임상은 중단됐지만 다른 암종에 대한 임상은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사측에서
이렇게 언급한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본 거고 냉정하게 말해서는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은 어때요? 그만큼 더 크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0분 봉상으로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예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안 끝났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680원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를 깨게 된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9,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지지 9,680원, 2차 지지 9,000원. 여기서 두 군데 모두 그러니까 9,680원을 깨면은 9,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9,000원도 깨면은 거기서 하단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이탈가를 잡아야 되고 요건 지금은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으로 11,000원에서 11,500원 이상까지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라젠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상당 부분 좀 소멸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나오는 팩사백 관련 추가적인 이슈들 뭔가 이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투자 심리가 호전될 가능성 정도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무너진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신라젠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드렸습니다.